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콘덴서라고 코일 배웠을 때요. 코일 배웠을 때 RLC 배웠고요. R은 오hm, 인덕턴스 L은 헨리, 캐패시턴스 C는 페럿 이라고 했고, 일단 결론부터 하면은, 자, 얘를 이제 ohm으로 바꾸려면은, 뭐 얘는 ohm으로 바꿀 것이 없고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얘는 ohm으로 바꾸려면은 J가 I입니다. 네. J 오메가 L 하면은 ohm으로 바뀌고요. 얘는 ohm으로 바꾸려면은 밑으로 해서 J 오메가 C분의 1 하면 얘가 ohm으로 바뀌어요. 자, 직류에서는 우리가 직류를 걸어주면 전압이 V라 하고, 전류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다가 직류를 가하면, 여기다 직류를 가하면, 그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다 직류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 빨갛게 확 달아오르면서 끊어져 버린다고. 여기는요, 직류를 가하면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최초의 깡통이 때문에 살짝 흐른 척 하다가 끊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전류가 없어요. 전류가 0입니다. 전류가 안 흘러요. 다 떠버리면. 얘는 전류가 엄청나게 흘러요. 그러면서 얘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극단적으로 끊어져 버리고. 그런데 여기다가 교류를 넣게 되면 얘는 불이 안 나요. 이제 불이 안 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코일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해보면 여기서 불이 쫙 들어와요. 직류 넣었으면 얘가 직류 넣으면 얘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혼자 빨갛게 있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직류 넣으면 처음에 스위치 탁 넣었을 때는 불이 살짝 탁 들어오다가 그냥 그러고 나서 불 다 꺼지고 여기서는 빨갛게 쫙 달아오릅니다. 교류 넣으면은 여기서 불이 계속 켜져 있고요. 달라요. 뭔가 달라. 즉 여기서는 유도작용이 발생해가지고 에너지를 얘가 쓰는 거예요. 유도작용 안 일어나면 여기가 혼자 다 쓰는 거죠. 혼자 다 쓰니까 유도작용 없이 쓰니까 그냥 얘가 혼자 죽어나가는 거고. 여기는 교류니까 한 번은 이렇게 갔다가 스톱. 또 한 번은요. 교류는 어차피 이거니까 계속 변하죠. 변화를 하니까 자속도 변할 거고. 자속이 변하니까 얘는 이쪽이 불 들어오는 거고, 얘는 한 번 갔다가 멈추는 거예요. 끊어지고 다시 반대로 다시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그 마치 전류 흐르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직류랑 달라지죠. 양태가. 그래서 이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전류는 이제 값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쓰죠. J 오메가 L 부대를 쓰고, 여기도 J 오메가 C분의 1의 V.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하면 각도로 써주면 0도나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90도, 얘를 플러스 90도. 여기는 그냥 동일하게 여기도 그대로. 즉 여기는 여기 다 전압을 바꿀게요. 전압을 다 0도를 줬을 때 0도 주게 되면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위상차가 마이너스 90도, 여기는 위상차가 플러스 90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선배들이 그냥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자. 이게 물성이에요. 물성 표시하는 겁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하면 여러분들은 뭘 외우시면 되냐면은 이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얘를 리액턴스 그래서 뭐 일단 빼버리시게요. 성자 빼버리시게. 여기서는 성이라고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오메가 대신에 2파이F 집어넣은 거고요.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위상관계. 위상관계. 즉 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은 즉 R에서는 전류하고 전압이 유상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R 성질이 원래 그렇습니다. 저항 성질이. 코일에서는 전류가 90도가 늦어요. 전압보다 유상이. 그리고 콘덴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헷갈리세요. 뭐가 빠른지. 그래서 일단 외울 거 이것만 한번 해주게요.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요. 곧 여름이 다가오죠. 이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예요. 아이스. 아이스. 전류. 콘덴서. 전압. 그러면 콘덴서는 전류가 이보다 전압보다 앞에 있죠. 앞에 있어요. 앞선다. 그래서 앞선다라는 것을 나아갈 진짜 써가지고 진상 위상이 90도 빠르다 앞에 있다 해서 진상이라고. 일단 진상 그게 헷갈린 것 같아서 이거 먼저 해놓으시고. 근데 사실은 이래요. 콘덴서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외우자고 하면 쉽게 외우자고 하면은 얘는 들어가서 그래서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90도가 늦어요. 전류가. 얘는요 갔는데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서 가요. 못 넘어가니까 돌아서. 얘는 더 늦어요. 얘보다. 얼마나 늦어요? 270도가 늦어요. 얘는 90도가 늦고 얘는 270도가 늦고. 근데 270도가 늦다 라는 표현하고 90도가 빠르다는 표현하고 아니요 그림 270도가 늦다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이게 270도죠? 마이너스 170도 90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콘덴서 원래 둘 다 늦어요. 원래 늦는데 콘덴서가 더 늦는데 그런데 우리는 큰 값보다는 작은 값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0도라고 해버리고 얘는 플러스 90도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콘덴서가 더 빨라요. 뭐 이건 천천히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천천히. 이게 물성이에요. 물성. 물질의 성질입니다. 이 물질의 성질을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물질 성질을. 그래서 거기 관련한 문제를 107페이지 1번에 보면 교류전압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교류는 한번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일단 이렇게 간다 표시합니다. 한순간만 볼 거예요. 반대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걸로 잡아놓고 플러스가 붙여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가는 쪽이다. 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적으면 지금 이렇게 간다. 이렇게. 예. 교류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럼 여기가 이제 50V. 말 없으면 0도 잡으면 되고요. 여기는 25, 5. 이거 실효값이라고 했습니다. 다 실효값이에요. 네, 다 실효값이고. 그러면 이제 순식값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효값 구한 다음에 바깥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효값을 먼저, 전류 실효값부터. 전류 실효값은 점을 찍는 것은 예, 각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25, 50. 근데 여기 0도니까 그냥 들어가면 2의 0도죠? 네, 2A. 그러니까 순식값 섞은 거예요. 실효값을 루트 2배 해주고, 실효값 썼다가 이제 이 값 썼다가 루트 2배 해주고, 사인 오메가 t 세타. 근데 여기 어차피 여기 2의 0도란 얘기니까 그들이 0 처리하니까 이 값인데 하나 더하기를 오메가를 377로 하라고 했으니 2루트 2 사인 2파이 f t. 주파수가 얼마나 소리예요? 주파수가 얼마나 소리일까요? 377이면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그대로 나누면 되죠. 377을 뭘로 나눠요? 단위 보셔야 되면 단위. 라디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라디안으로 생각하고 나누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377하고 2파이 해놓고 377에 2 곱하기 180 하면 안 돼요.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라디안을 줬기 때문에 얘들 라디안으로 보고 움직여야 돼요. 라디안으로 처리하게 되면 3.14 그냥 파이 누르시면 돼요. 계산기로. 3.14로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누를 때는 377 2 곱하기 3.14 이렇게 하셔도 되고 180도는 3.14 라디안입니다. 오늘 가서 복습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복습을 계속 여러 번 들어보세요. 네. 주말에 제가 금요일날 얘기 드렸지만 복습하시라고 했었죠. 했어야 됩니다. 네. 직류도 잘 후덕거리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이제. 꼭 하실 때 해야 돼요. 네. 하실 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어떤 소자가 이랬답니다. 이거 다 바꾸면 돼요. 네, 바꾸시면 돼. 실효값으로. 다 실효값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계산 복잡하니까. 네. 실효값 다 바꿔주세요. 보니까 소자만 찾으라겠죠? 위상차가 없죠?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없죠? 위상차가 없는 것은 다 저항입니다. 위상차는 없으니까 저항이니까 그냥 저항이에요. 저항. 위상차가 90도가 전류가 빨라버렸다. 그러면 얘는 부하가 뭐가 걸려 있을까요? 전류가 더 빨라졌다. 전압보다 90도가 아이스니까 콘덴서가 걸렸다는 소리죠. 콘덴서 걸렸다는 90도가 늦었다. 그러면 콘덴서가 아니니까 코일.
3번도 순시전류 물어봤네요. 순시전류를. 순시전류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순시값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 말하시면 돼요? 여기다 0 집어넣고 그러면 전류 구하라겠죠? 전류는 그대로 바꾸셔야 돼요. 60도로 3분의 파이를 60도로 바꿔서 이렇게 되면 그냥 이게 자체가 순식값 되는 거니까요. 이 값에 그죠? 이 값 그죠? 이거 그대로 이 값 되는 거니까. 자 볼게요. 그럼 t가 0초일 때 이거 시력값은 얼마일까요? 0초일 때 시력값은 0초일 때 시력값은 얼마일까요? 시력값 계산은 전압, 전류 그냥 이거예요. 0초거나 말거나 직류라고 보는 거니까 시간 관계를 안 받죠. 직류라고 보면은 시간 구애 안 받습니다. 0초일 때나 100초일 때나 언제나 똑같은 값 직류처럼 보는 거니까 직류처럼 보니까 시력값으로만 딱 계산해 주세요. 순시값은 그때 매 순간 다른 값이 되는 거고 시력값은 그냥 고정인 거예요. 직류처럼. 오늘 가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제일 좋은 것은 이 수업을 다시 한번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책만 보지 마시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고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이해 못하시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알아먹게 좀 해달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알려달라. 참 좋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어려운 내용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아인슈타인 아저씨의 상대성 이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인간이 지구상에 몇 명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마 아인슈타인 그 아저씨 빼놓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외운 거래요. 외운 거랍니다. 그냥 외운 거래요. 그냥. 그래서 몇 명은 있겠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뭐. 그래서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해도 답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려운 내용 하실 때는 일단 암기가 우선입니다. 암기를 하고 자꾸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한테 초면이 걸린 거예요. 나 이거 이해한 게 아니라 외운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되게 공부가 깊어야 돼요. 배경 지식도 되게 많아야 되고. 근데 현재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쪽이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물론 다른 강의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안 해요. 그냥 J오메가 10분의 1 끝. 더 이상 설명 없어요. 뭐가 느리다 빠르다 그거만 얘기하고 어지러워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얘기해 주는 것은 좀 외우기 좀 편한 파트에서만 좀 아니면 진짜 쉬운 것들 진짜 한번 들으면 알 것 같은 것은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4번 일반적인 교리를 썼다. 근데 전기 난로다. 전압과 전류의 유상차는 얼마냐.
그러면 이제 이 전기 난로가 RS 중에 뭐가 들어있냐, 이제 그 얘기.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시대하고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전기 난로라 하면요, 각종 센서, 전자부품 싹 들어있죠. RS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쉬운 말로 7, 80년대에 썼던 전기 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있나요? 버튼, 강약, 요거 딱 이거만 있죠.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걔는 100% RS 중에 뭐만 있는 거예요? R만 있는 거다. 네. 그래서 R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동상이다. 그 얘기 하는 거고. 자,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L값이 있었겠죠. 0.01 헨리. 즉 0.01 헨리라는 것은 자속 변화가 있으면, 혹은 전류 변화가 있으면, 즉 이라는 것은 우리 정의 이렇게 였었죠. 즉 전류가 변화하면 자속 나온다. 물론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정확한 것은 이걸 줄여서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고, 전류 변화가 있어.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자속도 변한다. 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전류가 변화하면 자속이 이만큼 비율을 생긴다. 이걸 짧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전류 변화가 있으면 거의 비례해서 자속이 따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유도 리액턴스, 얘는 오음을 물어본 거예요. 오음. 그러니까 일단 오음으로 따지면 J 오메가만 붙여주면 오음을 바뀌는 거고.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그러면 얘는 이제 3.14 오음의 저항값을 갖는 거다. 즉 전류, 얘가 클수록 전류가 덜 흐르죠? 전류가 덜 흐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류값 구해보자는 거네요. 이랑 똑같나? 그러네요. 똑같네. 전압만 틀리네. 여하튼 뭐 그랬을 때 전류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류는 직류에서는 I는 R분의 V였는데 이제 교류에서는 이렇습니다.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여기서는 코일만 있으니까 이거만 쓴 거고요. 전압 쓴 거고. 물론 이제 여기 각도는 안 붙였는데 각도 붙이셔도 돼요. 이제 똑같이 여러분도 전압이 314. 영도를 아무 말씀 영도 잡으면 됩니다. 영도를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2파이 F 50 코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각도 안 물어봤으니까 뺀 거고요. 각도 물어보게 되면은 I까지 집어넣으면 각도까지. 지금 새로 추가된 건 현재까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L은 J 오메가 L로, C는 J 오메가 C분의 1로, 공식은 I는 R분의 V에서 이제 교류 넘어왔으니까 Z분의 V.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 했어요. 현재 이 상태만 가지고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 유의할 것은 J라는 것은 I랑 똑같은 말이다. 자, 2번 볼게요.
7번. 어떤 회로의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전압의 크기는 그대로 있고요. 주파수를 증가시켰답니다. 다 똑같이 하고. 그런데 전류가 주파수가 2배 되기 전에 전류값이 반토막이 나버렸대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우리가 저항에서는 주파수 영향이 하나도 없죠. 저항은 주파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는 주파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근데 리액턴스는 주파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주파수는 얘가 더 크죠? 주파수 얘가 더 큽니다. 자, 전압이 이거면 당연히, 전압이 이거면은 주파수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전류도. 주파수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얘가 전류라고 하면 전류 변화는 1번하고 2번에서 누가 더 심한 거예요, 전류 변화가? 전류 변화가 더 심한 게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하고. 1번이 더 심하죠. 네. 얘는 더 많이 변하니까 변화가 훨씬 심한 거고. 그래서 이거 따라가. 이 변화가 크니까 더 값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L은 주파수가 클수록 값이 변화가 더 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하는 게 더 많이 더 반발할 겁니다. 왜냐면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L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L을 여기다 붙이는 이유가 얘는 원래 변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성질이니까 주파수가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방해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안 변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다 붙이는 이유가 이거고, 콘덴서는 반대로 갈 겁니다. 왜 반대로 갈 거냐면 저기 10A 할게요. 초당 10A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담긴 게 이 그릇에, 이 그릇은 5쿨럼의 전압만 담을 수 있는 용량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초. 1초에 딱 이렇게만 잡을게요. 주파수를. 이게 1초니까, 여기 1초 동안에 한 번 이렇게 쓱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 1초 동안에 여기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1초에 주파수 하나라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10A니까 10쿨럼이 간다고 보시면 되죠. 1초에. 10A면. 네. 그런데 이제 절반씩 나누니까 10쿨럼이 0.5초 동안에 쓱 들어갈 거고. 그런데 문제는 10쿨럼이 다 못 들어가죠. 이 그릇이 500개 못 담는 거니까. 그래서 5쿨럼만 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용량이라 했을 때 여기가 이 전체 면적이 10쿨럼이라 할게요. 10쿨럼. 그러면 얘는 반만 쓱 하다가 꽉 차서 전류가 안 흐를 거고, 그 다음에는요, 반대로 가게 되면 또 절반만큼만 차고 빠지고. 근데 만약에 이게 주파수가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증가해버리면, 똑같은 용량인데 주파수가 증가해버리면, 매 한 가지긴 한데, 딱 이렇게밖에 못 흐르죠. 흐를 때. 그런데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훨씬 더 많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버리죠. 용량이 커지면, 네. 주파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얘는 합쳐서 10인데 얘는 벌써 되게 2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콘덴서는 그래서 주파수하고 임피던스랑 반비례 하는 거고, 용량은요, 용량이 커지면 여기 6이라고 해볼게요. 6. 용량이 커지면 더 많이 담죠. 그러니까 용량이 커질수록 전류가 어떻게 돼요? 용량이 커지면, 콘덴서 용량이 커지면은 그렇죠. 전류가 더 커지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표현하게 되면, 임피던스로 표현하게 되면, 원래 전류는 이거잖아요.
즉 이쪽이 커졌을 때 얘가 커지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해야 이 값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값이 커지잖아요. 다시 볼게요. 원래 이 값이 커졌을 때 커지고 싶으면 이 C값은 작아져야 커지는 거고. 다시 볼게요. 잡다한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전류가 커지고 싶어요. 전류가 커지고 싶으면 이 값은 커야 되나요? 작아야 되나요?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Z값이 오메가 C분의 1이라 하면 이 Z값이요. 얘가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작아져 버리죠. 이거 커지면 커지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 놔야 그냥 얘를 오메가 C라고 쓰지 않고 오메가 C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놔야 얘가 커지면은 같이 커지죠. 그래서 뒤집어서 쓴다고. 아직은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래서 코일은 이렇게 쓰고 콘덴서는 이렇게 쓰고 물론 이 각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됩니다. 각도는 90도 하고 마이너스 90도 하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걸 다시 제 댁에 가셔서 다시 들으시면 참 어렴풋하게 살짝 올 거고요. 2번 들으시면 꼭 3번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딱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3번을 듣더니 아 이게 그 말이구나. 3번을 듣더니 아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꾸 반복해서 자 그래서 여기 방 7번에 자 주파수를 늘렸더니 전류가 반토막 났다. 그러면 얘가 2배 커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얘가 2배 같은 조건 똑같으니까 그럼 주파수에 비례해서 얘가 커지는 것이 뭐냐? 바로 코일이더라. 그래서 코일. 일단 8번은 코일. 이 코일이에요. 코일에 전압을 가했다. 그럼 전압과 전류 이상차는 일단은 뭐 답을 먼저 하면 아이스크림이니까 콘덴서는 전압보다 전류가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코일은 뒤에 있겠다. 90도가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늦다란 말을 뒤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빠르다 앞에 있다 나아갈 진짜 써가지고 진상 꼭 술값 안 내는 게 진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짜는 생각이 안 나서 지각할 때 지각하면 우리가 그때 진짜 쓰죠. 그게 이제 지상 느리다 느리지자 써가지고 늦다 빠르다 뒤진다 앞선다 표현 여러 가지입니다. 앞선다라고 하면 진상이라고 하고 뒤지면은 지상. 여기서 말하는 각도 말하는 거예요. 상은. 그럼 이제 콘덴서 1000Hz에서 35ohm인 콘덴서를 2000Hz 쓰게 되면 우리 직관적으로 보게요. 콘덴서는 주파수가 빨라질수록 더 잘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원래 못 흐르는 건데 보니까 2배 늘었으니까 그냥 절반 15로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뭐 풀이는 몇 개 있으니까 해보시고 물성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왜 콘덴서는 주파수에 반비례 하느냐 아까 그 그림 그 다음에 콘덴서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리액턴스 쓰면 되겠죠. 콘덴서 리액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여기 정전 용량이 커지면은 이 값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이 값이 작아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류값은 커지고 그 다음에 11번 이제 1번 보니까 코일은 직렬로 붙이면 리액턴스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일단 얘가 가동 결합이든 차동 결합이든 일단 혼자 있을 때보다는 커지죠. 네. 다음 2번 콘덴서는 직렬로 붙이면 용량이 작아집니다. 직렬, 즉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다 이제 복합 문제가 되버렸죠. 3번 저항은 병렬로 연결할수록 작아지는 거. 아니요, 그렇죠. 작아지는 거 맞고요. 일단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이 있고 J 오메가 C분의 L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주파수 함수죠. 주파수 관련돼 있죠. 그래서 틀린 말은 2번. 용량이 작아진다는데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RSC 직렬례로 볼 건데 우리 이제 앞에 이론 안 봐요? 끝났어요 이론. 뭐 교재에는 뭐 적혀있죠. 뭐 콩야 파차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은 아닌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한 개도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네, 서운하니까. 네.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RSC 각자 배웠으니까 네. 이제 합성하면 돼요. 합성. 자, 이거 그림 그대로 그려보시게요. 그림 이제 그리셔야 돼요. 4, 5 유도 리액턴스니까 3, 5 여기에 10V 전류의 벡터도 그리라겠는데 그럼 전류 벡터도 그릴 필요 없이 이거 무조건 하는 겁니다. 전압 10의 0도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여기 4, 3이니까 7의 10 그렇죠? 그렇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여기 무조건 각도 내야죠. 각도 내야 됩니다. 각도 90도 넣으셔야 돼요. 90도를 그 J자 붙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는 이제 물론 계산기 누를 때는 여기다 I라고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만 해줄 여기를 그냥 J자 붙이는 거 요것만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안 붙이면 뭐예요? 합성상 얼마예요? 7 아닌 거 우리 아잖아요. 3, 4, 5 빨리 그게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계산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누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요. 크기는 이거 각도 마이너스 36도. 이거 답이 뭐 36도. 이게 이거겠죠. 36도 있는 것은. 두 개 있는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를 그냥 그림으로 바꿔치기 한 거니까. 그래서 꼭 J, 오메가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13번. 임피던스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이제 이거 보고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죠. Z1이라는 것은 여기 12옴. 여긴요.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8, 24. 24 아니에요. I 꼭 붙이시고.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200V. 전류는. 그대로 이제 다 쓰시면 되죠. 쫙 해서. 계산기 딱 누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냥 탈리를 계속 그림 그리시고 그다음에 회로 보고 당연히 더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하고 빼고
언제 곱하고 더하고 막 그런 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류. 이걸 우리가 순식과 표현이라 하고요. 매 순간 값이 변하니까 선택기가 그래요. 계산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기본 폼은 전압이라면 크기 제일 높을 때 최대값으로. 그다음에 또 뭐 써야 되죠? 파형. 또 뭐 써야 돼요? 각속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려면 시간까지 넣어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이제 처음 시작값, 초기 이상. 이게 기본 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머리가 터지니까. 시력값으로. 어차피 정연팔 거니까. 네. 시력값은 최대값하고 얼마? 3? 루트 2입니다. 네, 루트 2에요. 루트 2. 지금 안 헷갈릴 건 나중에 헷갈려. 루트 2. 그대로 쓰고, 뭐만, 주파수 다 똑같겠죠? 다 똑같아요, 주파수. 다 파형 똑같을 거고. 그래서 얘만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시력값 표현은 이렇게. 즉, 우리 계산기에 이거 있던 거. 이 표시로. 계산기 Shift 2번 한번 하면 이 표시 있죠? 이게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래서 220V다. 시력값이고, 교류 고압 7000V. 그 시력값이에요. 시력값. 다 시력값. 22,900, 다 그것도 시력값입니다. 네, 시력값. 다 시력값을 쓴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여기에 오메가는 2파이F. 오메가는 2파이F. 주파수하고 주기하고 관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RS인데 이거 다 외우셨을 거고, LHCF라고 대한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네. 광고. 얘를 이제 바꿔치기 할 거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려면 얘는 J 오메가 L, 얘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바꿔주는 거고, 얘를 우리가 퉁쳐서 그냥 리액턴스라는 말은 그냥 리액션에서 나온 말이에요. 반작용. 그러면서 둘이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이 전체를 싹 부르고 싶어서 저항이라 부르면 얘가 되게 뻘쭘하죠? 저항 불렀더니 저 나왔는데 했더니 너 말고 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전체를 그냥 임피던스다. 영어로 쓴 이유는 이 임피던스란 말이 방해라는 영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들 직렬로 붙이나 병렬로 붙이나 계속 그거 나오겠죠. 각각 따로 배웠고 이제 R과 L을 직렬로 붙인다. 그러면 임피던스 어떻게 돼요? R에 직렬로 붙이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병렬로 붙이면요? 이렇게 쓰면 이제 화가 나지 이제.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미칠 것 같으니까 이때 이럴 때만큼은 그냥 둘이 더하고
곱하고. 이게 훨씬 편하니까요. 그래서 배울 것이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숫자 문제는 그냥 숫자대로 눌러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거고, 이제 문자 문제로 나오면 이제 숫자를 바꿔쳐서 할 건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가면 내일 가면 이제 RSC 직렬로, 세 개 다 직렬로 붙이기도 하고, 병렬로 붙이기도 하고, 맨날 그런 거겠죠, 이제. 각자 다 배웠으니까. 예. 그러면 아마 내일 RSC 직렬, 병렬 싹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원을 바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전원은 이렇게 하나만 그려놓고 막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전원을 3개 넣고, 삼상전원, 즉 각각 전압차가, 유상차가 120도라는 삼상전원을 집어넣고, 삼상을 할 거예요. 순서를 그립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네. 그리고 카톡으로 필요하시면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전체 방이 아니더라도 개인 방도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방금 마지막에 했던 거 있죠? 요것만 그대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보세요. 기계적으로 일단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외웁니다. 실제로 그래요. 도저히 모르겠다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 외웁니다. 외워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숨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외워놓지도 않고 그럼 맨날 그 자리에요. 모르니까 패스? 모르니까 패스. 근데 외워놨다. 어느 순간 맞아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그래서 그때 맞아 상대성 이론 아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가 일단 외웠어요. 외우고 나서 계속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이 말이구나 라고 알아먹는 분이 일반적인 거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한 번 싹 설명 듣고 그래 이거구나 그 사람 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바로 노벨상을 타죠. 우리와 관계없는. 하다못해 우리는 이그 노벨상도 타기 힘들잖아요.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종이 올리셔야 돼요. 나사가 있는